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손쉽고도 직접적인 방법, 바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에서 내가 어떤 리스크나 어떤 분쟁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기사들인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무고했다, 또는 누가 누구한테 어떤 폭언을 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범죄자로 좀 몰리다가 녹취록, 녹취 파일이 등장을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또는 연인관계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 가사사건에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제 양쪽 주장이 다를 때 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판별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휴대전화 안에 녹음이 되거나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공격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요새 소송을 보면 이 휴대전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또는 SNS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만 관리를 잘 하더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록, 그러니까 증거를 잘 남기는 것. 두 번째는 보관을 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시라도 지워지거나 했을 때 복구까지 해서 기록하기, 보관하기, 복구하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은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문자 메시지나 SNS 또는 카카오톡 같은 대화들은 많이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좀 꼼꼼하신 분들은 통화 내용들을 많이 녹취를 하십니다. 요즘 어플이 있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녹음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불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의 통화는 굳이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임의로 녹음을 하더라도 다 증거 능력이 있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화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도청할 때, 그런 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은 웬만하면 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인데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증거 싸움인데, 많은 분들이 그 대화 내용을 녹취를 안 하셨거나, 혹은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런 걸 다 주고받았는데 이미 다 지워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 지웠냐고 여쭤보면은 그때 기억이 너무 나서 내가 지웠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방에서 나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최악은 양측의 말이 다른데 나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 상대방은 증거가 남아있어요, 기록이. 이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나는 기억에 의존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상대방은 그때 당시의 통화 내용과 기록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 앞에서 서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 내용은 정말 정확하게 기록과 맞아떨어지는데 내 주장은 어쨌거나 사람 기억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 주장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자기 유리한 것만 상대방이 발췌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든지, 나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상대방 주장이 다 맞구나, 내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 싸움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구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휴대폰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을 한다거나 해서 기존 대화나 녹취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얼른 복구를 해놔야 돼요. 흔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이미 휴대전화에서 지워지거나 임의로 삭제한 내용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복구한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복구하는 거랑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복구라는 건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들을, 파편들을 조금씩 모아서 다시 되살리는 게 복구라고 한다면은 그게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파편들을 복구를 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얼마나 원본에서 그대로 추출이 된 건지까지도 입증을 하고, 그게 얼마나 증거 능력이 있는 것까지 입증을 하는 게 포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본이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복구되고 안 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가 휴대폰에 남아 있어야 되고, 휴대폰에 덮어쓰기가 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거나 지워진 뒤, 혹은 그 이후에 덮어진 내용들이 적을수록 지금 복구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하기, 보관하기, 또 복구하기, 세 가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휴대전화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갖고 계셔서 하루 종일 일상을 할 때 계속 갖고 계시고, 아마 잠자기 전까지 이거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 남녀관계, 개인사라든지 혹은 뭐 고객과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 집을 언제 빼기로 했고 언제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는데 그런 것까지 다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요새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이 휴대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가사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증거가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이 이 휴대전화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관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단순히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잠잘 때 빼고 내 몸에 붙어있는 기록장치다, 증거 기록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대전화만 관리를 잘해도 대부분의 어떤 누군가의 모함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관리만 잘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또 공격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휴대전화로 내 일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거나 상담을 받게 되면 거의 휴대전화를 보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휴대전화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일상생활에서 인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